여러분, 지금 당신의 돈은 과연 안전한가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전한 투자처라는 개념이 요즘 들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계실 테니까요.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 우리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죠. 금리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이 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우리 주머니 속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오늘은 11,000원이 되고 내일은 12,000원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렇게 우리의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불안감, 바로 내 돈의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면서도 정작 그곳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번영시킬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해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과거를 돌아보면 안전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명확했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두기만 해도 연 1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죠. 은행 창구 앞에는 마치 명절 기차표를 끊으려는 사람들처럼 길게 줄을 서서 예금 통장을 개설하려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그 어떤 투자 격언보다도 강력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고금리 예금이 안전의 대명사였던 시절이었죠.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의 위험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보장되었으니 그야말로 묻어두면 안심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땀 흘려번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국채를 사면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쌓았고 그것이 곧 산전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앱을 켜면 보이는 은행 예금 금리는 0%대에 머물러 있고 은행 창구는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과거의 티끌은 태산이 되기는커녕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마치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의 자산 가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거의 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안전의 정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은행 파산으로 예금자들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거나 토지를 사들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오일 쇼크 같은 경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피난처를 찾아 헤맸고 그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식량, 때로는 귀금속, 때로는 부동산으로 그 형태를 달리해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안전의 정의가 흔들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고금리 예금이나 국채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경제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는 안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잔전이라는 단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전통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부동산, 금,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투자 자산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이들은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잔전지대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불패 신화로 여겨져 왔습니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치솟는 아파트 가격 그래프는 많은 사람에게 안정적인 부의 증식 수단으로 비쳤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경기 침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문제는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성벽 안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곤 합니다. 그 다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 바로 금입니다. 금은 위기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며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며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죠. 하지만 금 역시 단순히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생산량과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죠.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격전지입니다. 기업 실적, 산업 동향,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단기적인 안정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위험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폭발적인 수익률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은 언제든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매혹적이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대안들 역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잔전의 허상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같은 조치들은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넘쳐나는 돈은 결국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연못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물고기들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중앙은행의 이러한 정책은 안전이라는 개념을 왜곡하며 전통적인 저축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또한 안전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정 자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발동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기도 하죠. 마치 길 잃은 양떼가 무리를 지어 움직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며 안전이라는 이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결국 진정한 안전은 특정 자산이나 절대적인 피난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 관리하는 능력, 바로 여기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통해 스스로 구축해야 하는 개념인 것이죠.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일도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안전 패러다임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잔전지대를 찾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문제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단전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